자, 지난 시간 이어서 82번 문제부터 계속 진행합니다. 자, 그림가는 질량 50kg인 철수가 자전거를 타고 기준선 P를 통과하는 모습이고요. 철수는 X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다가 Q에서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에선 P와 Q까지의 철수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82번과 83번 두 가지가 세트 문항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철수가 P에서 Q까지 자전거를 타고 직선 운동을 할 건데, 이때 가는 동안에 시간에 따른 속력을 보면은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가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서 3초가 되는 순간에 0이 되네요. 처음 속력은 6m/s였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철수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란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때 가속도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그 기울기 계산하면은 가속도는 얼마다? 마이너스 2m/s의 제곱이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철수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 가고 있다고 칩시다. 알겠죠? 철수가 지금 앞으로 쭉 가고 있어요. X방향으로. 그리고 있는데 가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해진다? 마이너스의 가속도로 가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자, 82번 문제입니다. 지면을 기준으로 0에서부터 3초 동안의 철수에게 작용한 힘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기억에 가속도의 크기는 2m/s의 제곱이다. 맞는 말이죠? 그지? 방향 무시하고 가속도의 크기는 2m/s의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R자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다. 자, 지금 보면은 철수가 X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오른쪽이에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의 가속도가 가해졌을 때 그 가속도의 방향이 지금 현재 반대 방향인 거죠. 그런데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가해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가속도에 해당하는 결과적으로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힘이 그 반대 방향으로 가해졌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크기가 100N인 관성력이 작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82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83번 문제를 먼저 좀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83번 문제, 철수를 기준으로 0에서부터 3초 동안 철수에게 작용한 힘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82번과 83번 문제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단 둘의 차이가 있다면, 그렇죠, 기준이 다르죠.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82번 문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지면을 기준으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3번 문제는 철수를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둘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지금 현재 82번에서는 지면을 기준으로 한 상태에서 디귿에서 뭘 물어봤죠? 관성력을 물어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면이 기준이 돼버리면은 지면은 정지 상태잖아요. 그죠? 따라서 지면은 관성좌표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좌표계가 가속도 운동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 말인즉슨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면은 관성좌표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관성력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디귿에서 관성력이 100N이다. 쉽게 말해서 가속도가 2m/s니까 질량이 50kg이라면 50 곱하기 2해서 100N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면을 기준으로 한 상태라면은 당연히 관성력이 작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럼 줄어든 이유는 뭐 때문이야? 마찰력 때문이겠지 뭐. 그렇지 않겠니? 그렇기 때문에 82번의 답은 기억과 니은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83번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철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철수가 기준이 돼버리면은요, 철수의 위치가 계속해서 좌표계의 그 지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준점이 돼버린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철수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앞으로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철수의 위치가 계속해서 기준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철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철수를 기준으로 한 상태에서 철수의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철수가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요거를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철수가 실제로 지면을 기준으로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지만 철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철수의 위치가 기준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철수는 정지 상태에 있는 거랑 동일한 상태가 돼버리고요. 따라서 가속 운동 해야 하네? 안 하는 거지. 정지 상태니까.
그렇다면 정지 상태라면 당연히 알짜힘도 0이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생각을 해봐요. 어찌됐건 왼쪽 방향으로 지금 관성력이 지금 지면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서 철수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철수가 현재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철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면이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가속 운동을 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지면이 움직이는 방향이 이쪽 방향인 거잖아. 그지? 이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지금 현재 지면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맞죠? 그래서 만일 이때 관성력이 작용을 한다면은 이때는 지면이 가속도 좌표계가 돼버리니까 관성력 작용하겠지. 그러면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 어느 방향? 플러스 방향. 맞지? 그러니까 83번에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조금 81번과 83번 문제는 사실 뭐 계산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포인트를 어디로 잡느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 내가 문제를 풀고 틀려도 내가 왜 틀렸는지를 잘 이해 못하는, 그지? 그런 상태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너무 시간에 촉박해가지고 문제 대충 읽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아마 이런 문제를 틀릴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누구를 기준으로 잡느냐를 좀 잘 봐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계속 이어서 84번 보겠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는 우주선 A와 매우 큰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우주선 B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우주선 내부에서 볼 때 우주선의 왼쪽 창문으로 들어와 오른쪽 창문으로 나아가는 빛의 진행 경로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우주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 A의 우주선은 위쪽으로 매우 빠르게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가속도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빛이 왼쪽 창문에서 오른쪽 창문으로 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휘어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빛은 원래 항상 직진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좌표계 내에서 빛을 관찰하면은, 그지? 우리는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빛이 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에서도 중력에 의해 빛이 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만 지구에서는 그 중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빛이 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없고, 태양 정도의 질량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중력으로 빛을 휘어지게끔 만든다? 기껏해야 1도도 안 되는 매우 작은 각도로 빛이 휘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빛이 휘어집니다. 근데 빛이 휘어지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가속 운동. 그렇다면은 A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지? 결과적으로 광속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면서 얘네들이 그냥 쓱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런데 B를 보자고요. B를 보면은 이때 B 같은 경우에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저 내부에서는 관성력이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관성력에 따라서 우리는 빛이 휘어지는 현상으로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은 분명한 것은 빛이 왼쪽 창문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에 포물선 운동하면서 휘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휘어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휘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속도 운동을 위쪽으로 하고 있을 때 빛의 경로는 위쪽으로 봉긋한 형태가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포물선 운동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 자체에서는 특별히 포물선에 관련된 그런 그림이 나와 있진 않은 상태거든요. 다만 분명한 건 A 같은 경우에는 직진 운동, 빛이 직선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질 것인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은 실제 포물선 운동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휘어지게 될 테니까 그 모습은 누구랑 같아야 돼? 위에 있는 모습과 비슷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이런 모습이 돼버린다면은요, 빛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잖아. 위로 포물선 운동을 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포물선 운동을 해야 되겠죠. 충분히
우주선의 길이가 길다면, 그지? 충분히 우주선의 길이가 길다면, 이때 우리는 빛이 어마어마한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것을 관찰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위로 볼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없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요만하게 그려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거의 직진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매우 빠른 속력과 큰 가속도의 운동에서 빛의 휘어짐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싶은 거란 말이야. 네. 그럼 당연히 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빛이 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빛이 휘어지는 게 요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렇게. 맞지? 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은 빛을 여기로 이쪽으로 비스듬하게 발사를 했을 때, 맞지? 비스듬하게 발사하면 얘가 포물선 운동을 요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과적으로는 위쪽으로 이렇게 봉긋한 형태로 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돼요?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으로? 그렇죠. 2번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안 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쏘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면 될 겁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85번인데요. 85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안 푸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논란만 가져오고 여러분들의 혼돈만 가져올 것 같아요. 편이? 그러니까 이 적색 편의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외부 은하에서 오는 별빛은 적색 편의가 일어나야 되죠. 네. 근데 여기서는 적색 편의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오는 별빛에는 그게 안 일어난다. 네, 여기서 퀘이사에서 오는 별빛은 적색 편의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현재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불리는 퀘이사의 사진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의 퀘이사가 여러 개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형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현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는 거야. 이것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내용들은 이런 현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그죠? 맞잖아요. 여기서 뭐 우리가 특별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억만,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 외부 은하에서 오는 모든 별빛은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 적색 편의가 안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퀘이사가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외부 은하 중에서는 적색 편의가 거의 대부분 다 일어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은하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이 현상만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오로지 빛이 휘어진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적색 편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중력에 의해서도? 아니죠. 적색 편이라는 것은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적색 편이는 거리에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도플러 효과. 네,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거리랑 관계 있는 걸로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러니까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86번도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어떤 이론을 지지하는 관측 결과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개기일식 때 태양의 가에 의해서 태양 근처를 지나가는 별빛이 휘는 현상을 관측한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빛이 휘어진다고요? 중력 때문에. 그지? 그리고 나서 수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운동을 하는데, 타원축이 조금씩 회전하면서 근일점의 위치가 변하게 된다. 자, 이런 운동 세차 운동이라고 하죠. 이 현상은 뉴턴의 중력 이론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차가 자꾸 발생하셨죠. 그런데 나를 적용하면 중력 효과를 고려했을 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 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겠죠. 따라서 기억에 가는 자연계의 기본힘에 해당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힘 4가지 있었죠.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죠? 기본힘에 속하고요. 니은의 기억은 세차 운동을 설명한 것이다. 맞고, 니은의 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맞는 말이죠. 답을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되었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넘어가시면 이제 우주론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우주론에 관련된 내용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암기 파트, 그죠?
물론 허블 상수값으로 계산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거 별 무리 없죠? 그지? 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7번에 그림은 X축을 따라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구급차에서 발생한 사이렌의 소리의 파면 AB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철수와 영희는 X축 위의 점에서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파면이 안 보이죠? 그죠? 선생님이 프린트를 해줬는데 이게 파면이 잘 안 보여요. 자, 여기 구급차가 있어요. 구급차가 있고 철수가 이렇게 있고 영희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급차가 조그만하네요. 그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파면이 철수 쪽으로는 파면 간격이 좁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영희 쪽으로는 파면 간격이 긴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현재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 쪽? 파장이 짧아지고 있는 쪽. 그 다음에 이쪽이 파장이 길어지는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A, B가 어디니? 이쪽이 A, 이쪽이 B인가요? 아, 파면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쪽이 A 파면, 이게 이제 B 파면. 그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자, 기억. 구급차는 X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X가 지금 이쪽이 X 방향이죠. 근데 이쪽이 파장이 짧아지고 이쪽이 파장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반대로 이쪽은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구급차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한다?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 사실 그림 잘 보시면은요, 구급차의 앞쪽이 이쪽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 안 됩니다. 과거에 선생님이 어떤 문제 기억이 나는데 후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앞으로만 갈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거는. 후진도 할 수 있죠, 왜? 안 그래? 구급차가 매우 급하게 후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동차의 앞쪽으로만 진행한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A가 B보다 먼저 발생한 파면이다. 지금 이게 파면이 정확하게 좀 보여줘야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몇 번째 파면이냐 이거야. 몇 번째 파면이냐. 그래서 파면이 더 바깥쪽에 있는 게 B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는 두 번째 파면, 그리고 B는 뭐 세 번째 파면이다. 이러면은 얘네들 아무리 간격이 달라도 동일한 파면에서 출발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지? B가 먼저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고, 디귿의 사이렌 소리의 진동수를 측정하면은 철수의 측정값이 영의 측정값보다 크다. 어차피 속력은 똑같아요. 음파의 속력은. 따라서 둘의 속력이 동일하다면은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람다로 계산되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는 크게 측정돼야 되겠죠. 따라서 높은 소리로 들린다라는 거. 맞지?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88번 볼게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각각 VA, VB, VC인 세 은하 ABC에서 방출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같은 원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흡수선들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조건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기억에 A에서 방출된 빛은 적색편이나 청색편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문제 조건에서 분명히 지금 현재 A, B, C 세 은하는 모두 지구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멀어진다 그런다면 당연히 적색 편의가 무조건 나타나야 돼요. 따라서 분명히 흡수선들은 붉은색 쪽으로 이동한 형태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선이 하나의 원소에서 방출된 흡수선들이니까 그 위치가 예를 들어 처음에 여기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알았지? 지금 현재 알파가 요 정도라면은요, 베타가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감마가 요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요 별이 A, 요게 이제 B, 은하가 요게 C. 그러면은 A는 이만큼 적색 편이, B는 요만큼 적색 편이, C는 요만큼 적색 편이가 나타났다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죠. 그럼 니은의 속력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적색 편이가 많이 나타난 별이 후퇴 속도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C, A, B순이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우리 은하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C가 B보다 크다. 그럼요. C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후퇴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적색 편이량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겠죠.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89번으로 갈게요. 우리 은하와 후퇴 속도가 각각 V와 EV인 외부 은하 AB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은하가 여기에 있고요. 우리 은하가. 그리고 지금 현재 A 은하는 요 방향으로, A 은하가 요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 지금 현재 요렇게 돼서, 그지? B 은하가 지금 이제 EV의 속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 요 사이의 거리가 R. 그죠? 요 사이의 거리가 ER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기억에 허블 상수는 V분의 R이다. 맞나요? 우리 후퇴 속도를 VR이라고 적으면은요. VR은 허블 상수 곱하기 R이죠. 그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허블 상수는? 하고 정리하면 허블 상수는 거리분의 후퇴 속도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에 우리 은하에서 B까지 떨어진 거리는 ER이다. 그런데 이건 V랑 EV는 결과적으로 지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속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V만큼 나타난다면요, 지구에서 B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ER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A에서 측정하면 B의 후퇴 속도의 크기는 EV이다. 요 거리가 얼마야? ER이잖아. 그치? A에서 측정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A에서 봤을 때 거리가 E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EV만큼의 속력이 나타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A도 이동하지 않아요? 응? 응, A가 이동하지. 근데 A를 기준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현재 A, B 사이의 거리가 E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지금 R 떨어져 있고 얘가 ER만큼 떨어져 있다면 지금 당장 측정하고 있는 후퇴 속도는 당연히 EV의 속력으로 나타나야죠. 근데 왜 EV 화살표가 왜 저렇게 나타나 있어요? 어디가요? 우리 은하에서 B로 이은 부분 딱 이었을 때 그쪽이 화살표로 EV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로? 네.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걸로요? 그래서 저 밑에 흰색 화살표가 저거랑 이거로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은하를 보여줬고, 우리 은하를 위치를 보여줬고, A 은하와 B 은하를 보여줬는데 각각 A 은하와 B 은하는 서로 제각각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각각. 그러니까 우리 은하와 A, B 은하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구에서 봤을 때 속력은 각각 V와 EV로 측정된다 이거야. 근데 지구의 시선 방향으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A 은하가 V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때 우리 은하에서 B를 봤을 때 그 B가 지금 현재 EV의 속력으로 측정되고 있는 상태라면은 당연히 그 거리가 ER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A 은하를 기준으로 ER만큼 떨어져 있어도 속력은 EV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후퇴 속도란 게 꼭 우리가 봤을 때 그럼요. 그거랑 상관이 없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만 가면 되는.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가든 멀리 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답을 니은과 디귿 두 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0번. 우주가 상태 A에서 B로 팽창한 모습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굳이 뭐 점의 개수를 다 세어볼 필요도 없이 그 안에 찍혀있는 점들, 즉 은하들의 수가 거의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인즉슨 질량은 일정해요. 하지만 A에서 B로 가는 동안 부피가 커져버리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정상 우주, 빅뱅 우주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 부피는 증가. 하지만 질량은 일정. 따라서
밀도는 감소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주의 온도는 우주 온도 하강, 그죠? 그리고 밝기는 어두워지죠. 감소됩니다. 됐나요? 설명으로 옳은 거. 우주의 밀도는 상태 A가 B보다 크다. 맞지? 밀도 A가 더 크죠? 우주의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맞지? 디귿에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A 상태가 B보다 길다. 우주의 온도가 점차 낮아지죠.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 A에서 출발한 빛이 3000켈빈부터 시작하고 B가 현재라면 2.7켈빈까지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동안의 파장은 계속 길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A보다 B의 파장이 더 깁니다. 따라서 A가 B보다 길다. 틀린 말이니까 옳은 것 기억과 니은 두 가지 측정하면 되겠죠. 91번은 가모가 주장한 빅뱅 우주론과 증거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2번이죠. 설명 안 해드려도 됩니까? 기억이 헷갈렸어요. 아, 기억 헷갈립니까? 아, 안 해줘도 될 거라고 해서 답만 불러줬는데 모르는군요. 아니, 예매해가지고. 아, 그래요? 가모가 우주와 밀도가 매우 높은 초기 우주가 팽창하면서 현재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가를 발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모가 주장한 빅뱅 우주론은 크기가 유한합니다. 크기가 유한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커지다 보면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우주의 나이도 유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최초의 빅뱅 우주론입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가 세 가지의 우주론을 보고 있잖아요. 그 세 가지의 우주론을 보면 열린 우주, 평탄한 우주, 닫힌 우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우주는 열린 우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열린 우주는 크기가 무한한 거예요. 그럼요. 크기가 무한하고 우주의 나이도 무한하죠. 오케이? 그래서 답을 기억 틀리고 니은의 나는 우주 배경 복사에다 맞고요. 나가 방출될 때 우주의 온도는 약 3000켈빈이었죠. 다만 지금 현재 와서 2.7켈빈 정도로 식은 것 뿐이고요. 답을 니은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92번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93번도 괜찮죠? 93번의 답은 2번입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94번의 답은 1번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허블 상수 계산하고 이러는 거 나와 있죠? 이때 여러분들 허블 상수 계산하는 거 공식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틀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틀린다면 단위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아시겠죠? 단위만 좀 잘 조심해 주시면 특별히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95번 W맵 위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W맵이나 또는 코비 위성 나오게 되면은 우주 배경 복사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전방향에서 관찰이 되지만 고르게 퍼져 있는 건 아니죠. 그 말인즉슨 밝고 어두운 부분, 색깔이 다른 부분 이런 것을 통해서 얘네들이 불균등하게 지금 현재 퍼져나갔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런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잘 관측되는 장소에서도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을 것이고 거기서 별과 은하가 생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위성 결과죠.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기 때문에 3000켈빈에서 방출된 빛이어야 되고요. 그지? 빅뱅 우주는 대표로인 증거가 되죠. 그지? 그리고 지표면에서는 지표면에서도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어요. 알겠죠? 따라 답을 니은으로 체크. 96번은 우주 팽창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우주 팽창 모형은 빅뱅 우주론. 이 예를 들어서 이런 빅뱅 우주론에서 두 가지 이론이 더해졌죠. 그지? 급팽창 이론과 가속 팽창 이론. 그지? 빅뱅 초기에 매우 급팽창한 다음에 점점 팽창 속도가 줄어들다가 다시 가속 팽창이 되고 있다는 것. 그지?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종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양 마냥 그렇게 우주가 커지고 있죠. 그지? 설명으로 옳은 것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질문할 거 있나요? 네. 없죠? 자, 계속 넘어가서 네 가지 상호작용과 기본 입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뭐 당연히 뭐 기본 입자의 종류가 뭐가 있고 얘네들을 상호작용하는 힘들 네 가지 그리고 매개 입자까지. 그죠? 거기까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97번은 표준 모형을 설명한 것입니다. 표준 모형은 기본 입자. 그죠? 상호작용하는 네 가지의 힘. 그 다음에 매개 입자,
그 세 가지를 통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설명으로 옳은 것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뭔가요? 가가 뭡니까? 그렇죠. 렙톤이죠, 렙톤. 그지? 기본 입자는 쿼크와 렙톤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매개 입자 같은 것들은 이 쿼크나 아니면은 이런 기본 입자 같은 것들, 렙톤 같은 것들, 그런 사이에서 작용하거나 또는 질량을 가진 입자들 또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 뭐 그런 사이에서 작용할 때 그걸 매개해주는 입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98번은 네 가지 기본 상호작용에 관한 글입니다.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전하를 띤 입자가 전자기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때 가에 들어갈 매개 입자는 광자가 돼야 되죠. 됐나요? 두 번째, 나는요, 글루온을 주고받으며 강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글루온은 강한 핵력에서 작용하는 매개 입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핵자, 그죠?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핵자 속에 있는, 그랬으니까 양성자나 중성자 속에 있는 예를 들어 쿼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겠네요. 약한 상호작용은 우리 W 보손이나 G 보손 같은 것들이 있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자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자,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99번도 역시 네 가지 기본힘 A, B, C, D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매개 입자만 봐도 무슨 힘인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A는 중력자니까 중력. 그 다음에 나는 먼지 매개 입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작용 범위가 무한대라는 것을 모아서 전자기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가에 들어가야 된 매개 입자는 뭐다? 광자다. 그죠? 그리고 C는 글루온이니까 강한 핵력, 그 다음에 D는 W 보손이나 G 보손이니까 약한 핵력이면서 이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은 각각 아주 작은 이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하는 그런 힘이죠. 그지?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 답은 5번으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강한 핵력은 무한대 거리에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을 해요.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베타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타 붕괴 일어난다면 거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뭐다? 약한 핵력이다. 맞죠? 그렇다면 매개 입자는 뭐다? W 보손과 G 보손이며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한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중성자가 양성자로 붕괴되면서 각각 전자와 중성 미자를 방출하는 과정이거든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림에 A라고 적혀 있는 녀석이 전자여야 돼요. 오케이? 그렇다면은 당연히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중성 미자는 힘을 매개하는 입자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기본 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렙톤 중에 하나라고요. 중성 미자는. 맞지? 그 다음에 베타 붕괴 과정 중에 관여하는 힘은 양력이겠죠. 그죠? 답을 기억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 넘어가서 101번 문제. 핵자들이 결합하여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3번이죠. 그지? 기억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서는 전자기력이 작용합니까? 못하죠. 어떤 힘? 강한 핵력 작용해야 되고요. 그죠? 니은에 좁은 영역에 핵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강한 핵력 때문이죠. 니은도 틀린 말이고, 디귿에 매개 입자인 글루온을 교환하면서 계속해서 그 형태를 유지한다. 되셨나요? 자, 102번에는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A가 지금 현재 아래 쿼크가 2개가 있으니까 중성자, 그 다음에 B가 위 쿼크가 2개가 있으니까 양성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기억은 틀린 말이죠. 니은의 과정 1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좀 더 무겁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질량이 줄어드는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지? 그러니까 니은 맞고 디귿에 현재 우주에는 뭐가 더 많습니까? 양성자가 훨씬 더 많죠. 왜 양성자가 많아? 안정하니까. 중성자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초기에 빅뱅 이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기본 입자를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는 거의 비율이 1대1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조금 안정화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 수치가 양성자 대 중성자가 거의 한 7대1 또는 8대1 그 정도거든요. 그럼 양성자만 만들어졌냐? 그게 아니라 만들었던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양성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 그게 더 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계속해서 103번에 쿼크에 대한 설명이고요. 위 쿼크와 아래 쿼크의 전하량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죠. 그지? 여러분들 쿼크 6종류 있었습니다. 위, 아래,
참, 스트레인지, 탑, 버터 6종류 있었죠. 근데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위에 있는 쿼크들은 모두 다 플러스 3분의 2 이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지? 자, 104번에는 기본 상호작용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원자핵 내에서 기역은 전기력보다 크기가 크다. 강한 핵력. 4가지 기본임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역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니은은 베타 붕괴에 강의한다. 약한 상호작용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디귿의 전자는 디귿의 일종이에요? 전자가 몇 개의 입자입니까? 아니에요. 기본 입자 렙톤 중에 하나입니다.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05번에 수소 원자를 원자 모형에 따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A는 당연히 전자겠죠. 근데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안에 색깔 까맣게 칠해진 B가 양성자. 그죠? 아, 아니구나. 원자 핵이구나. 수소 질량수 1짜리니까 이거 그냥 원자 핵이죠? 원자 핵이 양성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당연히 위 쿼크 2개, 아래 쿼크 하나로 돼 있어야 되니까 까만색 B가 아래 쿼크, 그 다음에 하얀색 C가 위 쿼크. 설명 옳은 것. A는 렙톤의 일종이다. 전자니까요. 니은의 B의 전하량. B가 뭐야? B가 다운 쿼크잖아.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서는 약한 핵력이 작용한다? 강한 핵력이 작용하는 거죠.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그림은 헬륨 3 원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헬륨3은 원자핵과 입자 A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핵은 입자 B 1개와 입자 C 2개로 이루어져 있고 C는 다시 입자 D 1개랑 입자 E 2개로 이루어졌다. 말은 더럽게 많은데 그림만 봐도 알죠? 그지? A가 뭐야? A가 전자지. 그 다음에 지금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있고 중성자가 2개 있어야 되니까 중성자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까만색 2개씩 2개 있는 거 C. 그지? C가 뭐야? C가 양성자고 B가 중성자죠. 그리고 나서 C를 봤을 때 양성자 안에 2개 있는 쿼크는 업 쿼크.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건 다운 쿼크, 아래 쿼크죠. 그치? 얘는 아래 쿼크. 그 다음에 E는 위 쿼크. 뭔가 말은 되게 복잡한데 그림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풀리죠. 설명으로 옳은 거. A는 렙톤에 속한다. 전자. 맞죠? 니은의 B는 양성자이다. 중성자죠. D와 E 사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힘은 전기력이다. D와 E는 핵자잖아요. 핵자. 강한 핵력이 가장 크겠죠. 그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부분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EBS 수능 특강을 통해서 전자기장 부분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